앞으로 이제 열차 승무원 전문 과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경력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물론 경력 제로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는 경력이 있는데, 이제 그 경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차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서비스 경력이든 만들어 오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우선 열차 승무원 근무하기 전에 카지노 딜러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 앞에는 경마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또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의 그 모든 질문에 다 녹일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테리쌤이 제일 잘하는 건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을 여러 가지 질문에 응용하는 걸,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튜디오 테리의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들이 많고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근무했던 환경들이 다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필이 저는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서비스 경력을 가지고 와서 답변에 녹이고 자소서에 녹이는 게 정말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차 승무원이 공공기관 채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진행이 돼요. 블라인드로 채용이 진행되는 게 좋게 생각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으면 무색무취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 승무원을 꿈꾸신다면 어떤 거든 좋아요. 자신이 뭔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경력을 꼭 만드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경력이 없는 케이스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긴 해요. 정규직, 계약직, 인턴 전부 다. 특히나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최종 목표는 여러분 대부분 정규직일 테고요. 이게 NCS 면접이에요. NCS 면접은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신이 그 느낀 가치들, 배운 가치들을 통해서 이게 미래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NCS 면접이고, 그게 NCS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도 한 가지 근무했던 곳이 있으면 이 한 가지 근무했던 곳에서 최소 몇백 개의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펼치고 분석하고 나누어서 답변을 활용, 응용,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합격생들도 많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직 승무원분의 경우에는 일단 어필하기가 너무 좋은 경력이죠. 이게 그냥 차곡차곡 쌓아온 경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열차 승무원에 사실 탈락할 거라고 저도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셨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을 뭐 인턴, 계약직, 정규직 합쳐서 197명을 합격시켰어요. 197명. 그래서 이제 코레일 관광에 말해서 저를 좀 싫어할 테고요. 제가 열차 탈 때마다 저희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만납니다. 앞차, 뒤차 전부 다 저희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열차 탈 때 신발도 잘 안 벗고 있고 뭐 좀 되게 항상 일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런 강점들을 잘 뽑아서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경력은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서류가 더 빡빡해졌어요. 예전엔 경험은 잘못 쓴 거 뭐 이렇게 뭐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4대 보험 증빙 플러스 추가 이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3% 프리랜서 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4대 보험을 냈던 그 경력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전직 승무원님 같은 경우에는 근무했던 두 곳 모두가 4대 보험을 뗐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를 모두 경력으로 넣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333이에요. 경력 3개, 경험 3개, 교육상 3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화돼서 3개, 경력, 경험 합쳐서 3개, 그다음에 교육상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차 승무원 직무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이게 뭐 객실이랑 비교해도 되고요, 혹은 뭐 다른 서비스 직종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같이 준비하시는 항공승무원, 캐빈 크루와 비교를 한다면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승무원의 경우에는 퀵턴을 제외한다면 보통은 체류국가에 레이오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뭔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 뭐 은행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하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열차 승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을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출근과 퇴근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상행 근무를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진 다음에 하행 근무를 하면 퇴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퇴근 후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차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저녁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나의 개인 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침차를 타고 내려오고 퇴근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그 하루 뒷시간까지는 또 제 개인 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시간들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열차 승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뭐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에겐 모르겠지만 좀 어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어떤 성향, 잔잔한 평화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분들, 파도 같은 삶보다는 잔잔한 강 같은 이런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욕심이 없고 막 너무 야망보다는 그냥 뭐 열정적이고 하되 좀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좋은 직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 승무원 직무에 단점도 너무 명백해요. 호불호가 있는 직업 중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 우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열차는 누구나 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열차가 게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QR코드 찍는 게이트가 시범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표를 넣어야 플랫폼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뀐 이유는 배웅객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내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럼 서울역에 플랫폼에 내려가서 마중을 가고 싶잖아요. 근데 게이트가 있으면 그 밑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규정이 바뀌고 검표는 승무원이 객실 안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좋게 생각하면 그 취지가 그 취지지만 안 좋은 점은 아무나 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말씀하셨지만 무임으로 열차 승차권을 끊지 않고 급하니까 일단 올라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는 노숙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탑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따뜻하고 좋게 잘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호하고 규정에 입각한 그런 응대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열차 승무원으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항공 승무원, 케빈크루는 티켓팅, 그리고 출국심사, 보딩 전 티켓 확인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열차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외에서 근무한다는 점이에요. 열차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야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차 승무원은 정차역마다 내려서 승강문을 확인하고 다시 탑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내려서 출발역이나 도착역에서는 좀 서 있는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영접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에는 정말 너무 추위가 심해서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근무를 했고 부산이 베이스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행신으로 상행 근무를 가게 되면 너무 온도차가 심하고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패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롱패딩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외에서 근무한다는 점. 또 여름에는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 객실과 객실 사이의 통로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어쨌든 객실을 순회하긴 하지만 주로 있는 공간은 통로에 있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열차 승무원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합격하기는 글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활용해서 답변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땀 흘리면서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도 결과를 냈던 경험, 추운 곳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힘차게 협력해서 극복했던 경험, 그리고 정말 취객부터 난동 고객, 그리고 흉기를 든 고객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별의별 고객을 내가 침착하게 응대하고 그들마저도 내가 좀 포용하려고 했던 경험까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폭제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정말 돈 받고 정말 제공해야 될 영상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자체가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열차 전문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이거와 더 세분화해서 답변을 매칭 적용시켜서 어떤 답변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기획해 보겠습니다. 3년 근무하면서 별의별 손님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도 객실 승무원 3년 10개월, 11개월 정도 근무해서 별의별 손님 많이 만나봤거든요. 최악의 손님 한번 우리 까놓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최악의 손님을 경험해 오셨습니까? 네, 벌써 답답한데요. 이게 열차 승무원은 어쨌든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 노동자.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감정적인 터치를 하시는 고객님이 아무래도 좀 가장 좀 마음이 상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열차 승무를 할 때 약간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 뻘 되시는 승객분이 탑승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열차 승차권을 다른 걸 소지하시고 저희 열차를 탑승하셔서 제가 이제 규정에 맞게 열차를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저희 열차를 탑승하시고 싶으시면은 표를 취소하시고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열차를 타고 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열차를 취소하고 부가원님이 징수되는 부분을 정중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단련되어 있고 고객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별다른 액션보다는 친절하고 규정에 맞는 설명들을 계속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계속 드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철도청, 지금으로 치면 국가기관이죠. 원래는 코레일이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딴 식으로 일해도 되냐. 지금도 이 워딩을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희를 조금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네요. 너가 쓰자! 맞아요. 남천동 스타일제!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맞아요. 서빙이라는 주제, 저는 이런 말도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제 옆에 동료가 듣는 걸 보았을 때 저도 똑같은 상처가 왔거든요. 밥이나 주는 주제, 뭐 이런 말 했을 때 되게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뭐 모든 직업을 다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맞아요. 네. 팩트를 기반으로 저희에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건 그쵸.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팩트가 아닌 감정을 터치하는 말들을 하시는 건 저희를 사람으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승무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기억에 남는 감사한 최고의 손님 이런 게 또 있을 텐데 기억 남는 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최악의 손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고객님들이 저녁 시간에 취객분들이 같이 탑승을 하셔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승무원이기 때문에 객실 안에 다른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가서 고객님들을 말리고 처음에 하는 초동 조치는 분리하는 겁니다. 같이 계시면 그 상황이 악화되고 계속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금방 사그라드시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분리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고객님을 객실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이 술이 취한 상태니까 계속 이렇게 저를 물리적인 가격이 들어왔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승무원이니까 그걸 리액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네. 어떻게든 계속 통로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모시고 나가고 진정이 되셔가지고 상황이 잘 무마되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객실로 돌아와서 그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 고객님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주무시고 계셨던 고객님은 깨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한 번 더 고객님들을 살피고 혹시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여쭤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때 한 고객님께서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뭐 증언도 해주고 진술서도 써주겠다. 혹시 필요하면 말해달라.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그냥 승무원으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뭔가 좀 존중을 받는 느낌이었고 저희를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런 용기를 내어주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 현장에서 용기를 내어주시는 고객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서비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공했던 서비스 반대로 여러분들이 봤던 최고의 좋은 손님들도 한번 답변으로 준비해 두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 승무원보다 확실히 나은 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항공 승무원이진 않았지만 주변에 너무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머문다는 점, 그래서 자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항공사보다 나은 첫 번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는 거, 사기업에 비해서는 근속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년까지 진짜 하는 분들이 많나요? 네, 정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열차를 탑승하셔서 젊은 승무원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승무원을 만났을 확률이 아직까지는 더 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차를 탑승하셨다면. 근데 이제 조금씩은 아마 변해갈 거예요. 지금 인턴 분들도 많이 뽑고 기간제 분들도 많이 뽑고 정규직 분들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젊은 분들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 근무 연수가 있으신 분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열차 승무원이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에 동기분들이 계셨겠지만 네. 무급휴직도 들어가시고 네. 관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이렇게 비행이 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어쨌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일반 사기업인 항공사보다는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휴가 제도를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간제를 뽑는 이유도 여성분들이 임신휴직,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나가는 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3년 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3년 되게 긴 거예요. 네. 보통 2년이거든요. 네. 1년을 휴직을 하고 2년 동안은 무급이지만 어쨌든 휴직을 들어가는 정확하게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지만 3년 정도를 휴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2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3년이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길게 쉬다 오시는 선배님들도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좀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조금은 다른 회사보다는 자유롭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가 조금 컸을 때 내가 이 아이와의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 좋은 시절이 끝나기 전에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공공기관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준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성이 맞다면 또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되었던 열차 승무원 최종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서류 합격이지만 결국에는 최종 합격에는 면접이 거의 뭐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냥 가거든요. 일단 서류 합격이 어려우니까 서류 합격하면 그때 결정해야지라고 하면서 대부분 서류 합격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 특별 클래스 신청하는 시간이 서류 합격과 면접까지 일주일 미만이에요. 7일 미만한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는 거죠. 그거 어렵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코레일 관광개발이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낮고 서류를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면접은 단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서류 합격의 기회에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한다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합격했는데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또 너무 긴 인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채용이 언제 뜰지도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리 면접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류를 합격하면 무조건 바로 합격한다, 최종까지 합격한다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주셔야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열차 승무원 과정을 사실 2개월 과정으로 열었다가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스튜디오텔 21기 열차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을 만들었어요. 서울에만. 이번엔 서울 부산 만들어요. 22기에는 한 반씩 한 반씩 만들 건데 2개월 과정을 시작했다가 학생들도 너무 아쉽고 저도 지금까지 기출이 너무 저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근 3, 4년치의 모든 기출은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197명 합격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알려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2달 안에.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거의 천하무적 탁 치면 탁, 탁 치면 탁. 열차 승무원 기출 문제는 한정적이거든요. 항공 승무원 면접 질문은 몇천 개가 되는데 이거는 1, 200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해두면 3대1, 4대1이에요 보통. 그거 무조건 제낀다, 극복한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할 정도로 합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이 됐을 때 가는 거죠. 서류 합격이 최종 합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뭐 열차 승무원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중간중간 자꾸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확신이 들 거예요. 준비 제대로 되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격을 하는 거죠. 지금 정규직 채용이 지금 바로 곧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춰져가지고 인턴 친구들이 연장이 된대요. 저희 학생들이 또 연락이 많이 왔고 이제 전직 승무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 2월 겨울에 채용될 게 이제 뭐 봄쯤으로 뭐 여름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에 열차 승무원이 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